직류계에서 전기자 반작용 중 감자 기자력은 어떻게 표시되는가? 이 전기자 반작용이다라고 하는 것은 전기자 전류에 의한 자속이 주자속에 영향을 주는 현상을 뜻합니다. 그럼 N극에서 S극으로 이렇게 주자속이 지나가게 되고요. 이 전기자 반작용에 의해서 전기적인 중성축이 이렇게 이동합니다.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알파 강만큼 이동을 하겠죠. 이때 이 주자속과 교차되는 성분의 기자력을 우리는 교차 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하고, 이 주자속을 감소시키는 성분의 기자력을 감자 기자력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러면 감자 기자력에 해당하는 곳이 요만큼이에요. 요만큼. 자, 그러면 이 기자력 F다라고 하는 것은 코일에 감긴 횟수 곱하기 전류예요. 암페어 턴 되겠죠. 이렇게. 자, 그러면 여기에 N은 코일을 몇 번 감았냐 이거죠. 그럼 총 도체수를 2로 나누면 전체의 코일에 감긴 횟수가 돼요. 자, 그 중에서 감자 기자력을 만드는 게 요만큼이라고 했어요. 그럼 여기서부터 여기까지 파이 180도 파이 중에 요만큼이잖아요. 요만큼. 알파니까 요 두 개면 2알파가 되겠죠. 그래서 파이분의 2알파만큼의 코일이 감자 기자력을 만든단 말이에요. 자, 전류는 전기자 전류를 병렬회로수로 나눠야 되겠죠. 그래야지 요 하나하나에 흐르는 전류가 되겠네요. 전체 전류를 병렬회로수로. 자, 극당 감자 기자력이니까 이 극수로 나눠주시면 됩니다. 그럼 식을 정리를 해보면 EAP분의 GIA가 되고요. 나머지 파이분의 이 알파가 감자 기자력 암페어 턴 퍼 극수 이렇게 쓸 수 있어요. 여기서 이 파이다라고 하는 것은 라디안법으로 나타낸 것이고, 얘를 각도법으로 하면 180도가 되겠죠. 문제 보기에서 이 감자 기자력이 얼마냐 라고 했을 때 보니까 여기에 있는 값 E가 서로 이제 약분되어 있네서 AP분의 GIA 180분의 알파. 그래서 보기에서 찾아보시면 요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직류발전기의 정류 초기에 전류 변화가 크며 이때 발생되는 불꽃 정류로 옳은 것은, 이 정류다라고 하는 것은 이 정류 곡선이 플러스 IC에서 마이너스 IC까지 변화하는 거죠. 자, 이때 1번에서 같은 요 그래프는 직선 정류다라고 얘기를 하고요. 2번 같은 경우에를 우리는 정연 정류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아주 이상적인 정류가 되겠죠. 이 3번 같은 경우에는 과정류다라고 해요. 그러니까 보극이 과하게 됐을 때를 우리는 과정류다라고 하는데, 여기에서 보시면 이 그래프가 짧은 시간 안에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됩니다. 그러면 인덕턴스에 걸리는 전압 VL은 L, D, T분의 D, I가 되겠죠. 그러니까 짧은 시간 안에 전류가 급격히 변화하게 되면 이 값이 크겠네요. 즉 VL, 리액터에 걸리는 전압이 커진단 말이에요. 그로부터 뭐가 발생하냐?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됩니다. 이 과정류에서는 이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을 하게 되고요. 4번 같은 경우에는 우리가 부족 정류다라고 얘기합니다. 즉 보극이 적게 부족되게 되었을 때죠. 이 부분은 정류 말단에서 짧은 시간 안에 전류가 급격히 변하죠. 그죠? 후단에서 불꽃이 발생을 합니다. 문제에서는 정류 초기에 불꽃이 발생한다라고 했기 때문에 이 3번에 대한 그래프, 즉 과정류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단자전압이 120V, 전기자 전류가 100A, 전기자 저항이 0.25일 때 직류전동기의 출력은 얼마인가? 라는 문제입니다. 회로로 그려보면 직류전동기는 이와 같이 그릴 수 있습니다. 이렇게.
자, 여기 부분이 이제 단자전압 V가 될 것이고요. 여기에 흐르는 전류가 전기자 전류 IA가 될 것이고 전기자 저항 RA, 전동기는 회전을 하겠죠. 이때 이 전동기에 걸리는 전압을 우리는 역기전력 E라고 쓸 수 있습니다. 그럼 이 전동기의 출력 P는 전압 곱하기 전류가 되겠죠. 즉 여기에서의 전압 전류라는 얘기 E 곱하기 IA가 됩니다. 그럼 먼저 역기전력을 구해보면 역기전력 E는 단자전압 V에서 전압 강화 이만큼 전압 강화 걸리겠네요. IA, RA 대입을 해보면 단자전압 120 마이너스 전기자 전류 100 곱하기 전기자 저항이 0.2입니다. 계산해보면 100V 되겠네요. 출력을 구하여라 이런 얘기죠. 100 곱하기 전기자 전류 100 곱하기 10의 마이너스 3승 하시면 킬로의 단위가 되겠네요. 그래서 10 킬로와트에 대한 출력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분권 직류전동기의 부하 변동이 심할 때 광범위하고 안정되게 속도를 제어하는 가장 적당한 방식은 이 직류전동기의 속도 제어 방식에는 크게 세 가지가 있습니다. 저항 제어, 계자 제어, 전압 제어가 있죠. 문제에서 광범위한 속도 제어다라고 했기 때문에 전압 제어가 되겠네요. 이 전압 제어에는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그너 방식, 직병렬 제어, 승합기 방식, 초퍼 제어가 이 전압 제어에 속하게 됩니다. 그럼 문제 보기에서 보시면 여기에 워드 레오나드 방식, 일그너 방식, 3번, 4번 모두 전압 제어입니다. 그럼 둘 중에 뭐냐? 부하 변동이 심할 때를 살펴보게 되면 여기에 일그너 방식 같은 경우에는 부하 변동이 심한 경우에 안정적으로 운전 가능하다라고 되어 있죠. 그래서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4번의 일그너 방식이 되겠습니다. 한 상의 유도기전력이 6000V인 동기발전기에서 1분간 회전수를 900rpm에서 1800rpm으로 하면 유도기전력은 약 몇 볼트인가? 이 동기발전기에서 유도기전력 E라고 하는 것은 4.44 Fn 파이 M 이렇게 쓸 수 있습니다. 또한 동기속도 NS는 P분의 120 F 이렇게 됩니다. 그럼 여기에서 F는 주파수이고 N은 코일에 감긴 횟수이고요. 파이 M은 최대 자속이 될 것이며 동기속도 NS는 P 극수분의 120 곱하기 주파수가 됩니다. 그럼 문제에서 1분간 회전수가 900에서 1800으로 됐다. 그럼 얘 동기속도가 몇 배가 됐다는 얘기? 2배가 됐다는 얘기죠. 그럼 극수는 변함이 없을 것이고요. 주파수가 그럼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네요. 동기속도가 2배가 되면 주파수가 2배가 된다. 그럼 여기에 주파수가 2배가 되면 당연히 유기기전력도 몇 배가 돼요? 2배가 되겠죠. 원래 6000V였는데 2배의 전압이 되기 때문에 12000V가 되겠죠.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삼상 동기발전기의 매극 매상 슬로스가 3이라고 할 때 분포권 계수는 이 분포권 계수다라고 하는 것은 매극 매상의 코일이 차지하는 슬롯이 2개 이상인 것을 우리는 분포권이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분포권을 사용하는 가장 큰 이유는 고주파를 제거하여 파형을 개선하기 위함이죠. 이때 리액턴스가 작아지고 열발산이 좋으며 대신에 유기기전력은 이 분포권 개수만큼 감소를 하게 됩니다. 그럼 분포권 개수에 대해서 여러분들이 이 공식을 암기를 하셔야 됩니다. 그러면 분포권 개수 KD 암기하기 쉽게 여러분들 이렇게 외우시면 됩니다. 사인 E n분의 파이 똑같이 위에도 사인 E n분의 파이가 되고요. 분모에 여기다 매극매상 슬로스 Q 여기도 마찬가지로 매극매상 슬로스 Q를 곱해 주시면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시면 문제에서 매극 매상 슬로스가 3이라고 돼요. Q값이 3이라는 얘기죠. 3.
사인 M은 상수입니다. 3, 4항이다 라고 되어 있네요. 2 곱하기 3 곱하기 3 되고요. 파이 될 것이고 사인 2 곱하기 3분의 파이가 되네요. 그럼 여기서 보시면 얘는 6분의 파이네요. 네, 사인 30도. 네, 사인 30도는 2분의 1이잖아요. 그럼 얘를 다시 한번 적게 되면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여기다 2 곱하게 되면 6 사인 18분의 파이분의 1이라는 값이 나오게 됩니다. 보기에서 답은 3번이 되겠습니다. 동기발전기의 자기여자 현상을 방지하는 방법이 아닌 것은 여기에서 자기여자 현상이다 라고 하는 것은 발전기가 이렇게 있고요. 그럼 발전기로부터 부하의 전력을 공급을 하겠죠. 그럼 여기에 만약에 무부하가 되게 되면 이 선로와 대지 간에는 이 정전 용량이 이렇게 존재를 하게 됩니다. 그럼 무부하게 되면 L부하가 없겠죠. 자, 이로부터 이 발전기에는 무슨 전류?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됩니다. 그럼 동기발전기의 전기자 반작용에서 이 진상 전류가 흐르게 되면 증자 현상이 발생하죠. 즉 자속이 증가한다는 얘기예요. 증자 스스로 자속이 증가하여 전압의 유기기 전력을 상승시키죠. 이것을 우리는 자기여자 현상이다라고 해요. 그럼 원인이 뭐겠어요? 바로 선로와 대지 간의 이 정전 용량 때문에, 즉 이 진상 전류 때문에 이 자기여자 현상이 발생한다. 그럼 방지하기 위해서는 이 C와 반대가 되는 이 L을 설치를 해주시면 되겠다. 자기여자 현상 방지 대책으로 동기조상기를 부족여자 운전한다. 변압기를 접속하고 리액턴스를 병렬로 접속한다. 단락비를 크게 하고 2대, 3대를 발전기를 병렬로 모선에 접속한다. 자, 다 뭐예요? L을 증가함으로써 자기여자 현상을 감소시키게 됩니다. 문제에서 방지 방법이 아닌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수전단에 콘덴서를 병렬로 접속한다. 이게 아니죠, 그죠? L을 설치해야 된단 말이에요. 인덕턴스를. 그래서 잘못된 내용은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배전선에 접속된 V결선의 변압기에서 전부하 시 출력을 100kVA 하면 같은 용량의 변압기 한 대를 증설하여 델타 결선했을 때 전격 출력은 몇 kVA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단상 변압기 한 대의 용량을 제가 P1이다 라고 했을 때 V결선 PV 같은 경우에는 출력이 루트 3 P1 됩니다. 근데 델타 결선을 하게 되면 용량이 3 P1 됩니다. 그럼 V결선에서 델타 결선으로 바꾸게 되면 루트 3배만큼 출력이 증가하는구나 라는 것을 알 수 있죠. 문제에서 V결선 시 100kVA 라고 했단 말이에요. 그럼 단상 변압기 한 대를 더 추가해서 델타 결선하게 되면 얼마냐? 마찬가지로 루트 3배가 되겠죠. 100 루트 3 kVA 라고 하는 값이 나오겠네요. 보기에서 답은 4번이 되겠습니다. 15kW 삼상 유도전동기의 기계손이 350W, 전부하시 슬립이 3%이다. 전부하시 2차 동소는 약 몇 와트인가? 이것을 회로로 그려보겠습니다. 이렇게 여기는 2차측 이렇게 볼게요. 여기에서 이 부분을 2차 입력 P2라고 보고요. 여기는 2차 측 동손 PC2라고 보고요. 여기는 전기적인 출력 P0다 라고 보겠습니다. 기계적인 출력이든 전기적인 출력이든. 그럼 얘는 분명히 회전을 하게 될 것이고요. 그럼 이 회전을 하게 되면 마찰손 또는 공기의 저항손에 의해서 기계적인 손실이 발생하게 됩니다. 얘를 PM이라고 보고요. 실제 부하에서 나타나는 출력을 제가 P라고 보겠습니다. 문제에서 얘기하는 것이 15kW다. 그럼 여기가 15kW다 라는 것이고
기계손이 350W이다. 이런 얘기예요. 그럼 이로부터 얘는 P0는 출력은 요 출력 얘랑 얘를 더한 게 얘가 되겠네요. 그럼 얘는 15,000W잖아요. 15,000W. 그럼 얘는 15,350W라는 값이 나와요. 얘랑 얘를 더한 값이란 말이에요. 이때 P2는 P0 플러스 PC2예요. P0라고 하는 것은 1-S의 P2예요. 이렇게. PC2는 2차 동소는 SP2 이렇게 돼요. 문제에서 구하라고 하는 것은 이거 구하라는 얘기네요. 2차 동선이 얼마이냐. 그대로 볼게요. S에 P2라고 하는 것은 1-S의 P0라고 쓸 수 있어요. 1-S의 P0 이렇게 쓸 수 있다고요. 이거 구하라는 얘기잖아요.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겠습니다. S 슬립이 3%니까 0.03 곱하기 1-S 1-0.03 분의 P0가 요거예요. 15,350 이것을 계산하면 약 475W다라고 하는 값이 나온다. 즉 여기에서의 손실이 475W다 이런 얘기가 되겠죠.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2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200V 7.5kW 6극 3상 유도전동기가 있다. 전격 전압으로 기동할 때 기동 전류는 전격 전류의 615%,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지금 기동 토크를 전부하 토크의 1.5배로 하려면 기동 전압은 얼마로 하면 되는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유도전동기에서 여러분들이 꼭 기억하셔야 될 것은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한다. 이것만 잘 기억하시면 돼요.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뭐한다? 비례한다. 그럼 문제의 조건에서 보시면 전압이 전격 전압 200V일 때 기동 토크는 전부하 토크의 225%이다 이거잖아요. 이렇게. 그쵸? 그러면 이 기동 토크가 전부하 토크의 1.5배, 즉 150%가 되려면 요 전압을 얼마로 해야 되느냐 이거잖아요. 볼게요. 토크가 지금 몇 배가 됐어요? 225분의 150배 되는 거잖아요. 그럼 토크는 전압의 제곱에 비례해요. 그럼 반대로 얘기하면 전압은 토크의 제곱근에 비례한다는 얘기죠. 그럼 얘는 몇 배가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225분의 150의 몇 배? 루트 배만큼 되어야 된다는 얘기예요. 그러니까 전압을 225분의 150의 루트 배만큼 하게 되면 토크가 이렇게 된다는 얘기죠. 즉 200V에다가 요거를 곱하게 되면 여기가 163V다라고 하는 값이 나오더라. 보기에서 답을 찾아보시면 요 1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것은 여기서 삼상 유도전동기의 원선도다라고 하는 것은 헤일런드 원선도를 뜻하게 됩니다.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기 위해서 세 가지 시험이 필요한데 저항 측정, 무부하 시험, 그리고 구속 시험 이 세 가지가 되겠습니다. 문제에서 이 헤일런드 원선도를 작성하는데 필요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기 때문에 4번의 슬립 측정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어떤 변압기의 전압 변동률은 부하 역률 100%에서 2%이고 부하 역률 80%에서 3%이다. 이 변압기의 최대 전압 변동률은 얼마인가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P 코사인 세타 플러스 Q 사인 세타라고 쓸 수 있고요. 최대 전압 변동률은
루트 P의 제곱 플러스 Q의 제곱으로 구할 수가 있습니다. 결국에는 이 P값과 Q값을 구해야 된다 이런 얘기죠. 역률 코사인 세타가 1일 때를 보겠습니다. 그럼 코사인 세타가 1이면 사인 세타는 0이란 뜻이에요. 그럼 여기에 대입을 해보면 입실론은 P 곱하기 1 더하기 Q 곱하기 0 얘가 2%란 얘기죠. 2%. 당연히 얘가 0이기 때문에 이 P 값은 2라는 값이 나오네요. P는 2. 자, 두 번째, 역률이 0.8일 때를 보겠습니다. 역률이 0.8이면 사인의 값은 0.6대입니다. 그럼 그대로 전압 변동률 입실론은 P 2죠. 곱하기 역률 코사인 세타가 0.8 더하기 Q 곱하기 사인 값은 0.6대요. 얘가 3%이다 이런 얘기네요. 문제에서 3%. 그럼 이 식을 통해서 Q값은 0.6분의 3 마이너스 28에 16, 1.6되네요. 계산해보면 약 2.33%다라는 값이 나옵니다. 그러면 P는 2, Q는 2.33. 구하라고 하는 것은 최대 전압 변동률이죠. 루트 2의 제곱 플러스 2.33의 제곱. 계산해 보시면 약 3.1%다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의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10kW 삼상 380 유도전동기의 전부하 전류는 약 몇 암페어인가? 단 전동기의 효율은 85%, 역률은 85%이다 라고 되어 있습니다. 이것을 그림으로 나타내 보면 여기에 유도 전동기가 있다는 얘기고요. 유도 전동기의 출력이 10kW이다 라는 것이고 전동기의 효율은 0.85이고요. 여기에 입력이 이렇게 들어오겠네요. 당연히 입력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가 되겠죠. 전기 에너지잖아요.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그럼 식으로 정리를 해보면 이 삼상 유도 전동기의 출력 P라고 하는 것은 루트 3 V I 코사인 세타. 출력은 입력의 효율을 곱해주시면 됩니다. 이렇게 되겠네요. 구하고자 하는 것은 요 전류를 구하라는 얘기네요. 그럼 전류 I에 관해서 식을 정리해 보면 루트 3 V 코사인 세타 2타분의 P가 됩니다. 그럼 그대로 대입을 해보면 루트 3 전압 380이고요. 역률 0.85, 효율 0.85. 그리고 출력이 10kW니까 10 곱하기 10의 3승 됩니다. 이것을 계산해 보면 약 21A 라고 하는 값이 나옵니다. 보기에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보통 농용에 비하여 이중 농용 전동기의 특징인 것은 이 이중 농용 같은 경우에는 이 상부와 하부 도체로 구성이 되어 있고요. 기동 시에는 전류가 상부에 전류가 흐르게 되고 기동이 끝나고 이 전동기가 운전 중에는 하부 도체에 전류가 흐른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 농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당연히 기동 전류는 작고 기동 토크를 크게 하기 위해서 이중 농용을 사용을 하게 됩니다. 자, 부가적으로 최대 토크는 보통 농용 유도 전동기보다 작고요. 역률이 나쁘고 운전 효율이 좋다라고 하는 특징을 갖고 있습니다. 이 이중 농용을 사용하는 이유는 기동 전류가 작고 기동 토크가 크기 때문이죠. 문제 보기에서
이중농형을 사용하는 특징이 뭐냐? 기동전류는 작고 기동토크는 크기 때문에 해서 3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게이트 조작에 의해 부하전류 이상으로 유지전류를 높일 수 있어 게이트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는 여기 보시면 게이트를 통해서 턴온, 턴오프가 가능한 사이리스터가 뭐냐라고 했을 때 답은 GTO가 됩니다. 이 GTO를 보게 되면 게이트 턴 오프 사이리스터다라고 되어 있죠. 즉 게이트의 신호로 턴 오프가 가능하다라는 것입니다. 따라서 답은 2번에 GTO가 턴 오프 가능한 소자가 되겠습니다. 다음 중 DC 서버모터의 제어 기능에 속하지 않는 것은 이 DC 서버모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이나 전류를 제어하여 이 전동기의 속도 및 위치를 제어하는 전동기가 바로 서버모터가 됩니다. 그럼 보기에서 전류 제어, 속도 제어, 위치 제어 가능한 것이 서버모터가 될 것이고요. 역률 제어 같은 경우에는 조상기가 하는 것이 역률 제어가 되겠죠. 해서 답은 1번이 되겠습니다. 그림과 같은 단상 브릿지 정류회로에서 전원 부분과 연결해야 될 단자는 이 브릿지 정류회로는 여러분들이 이 그림 하나만 잘 기억해 두시면 됩니다. 이 다이오드를 모두 위 방향으로 그려주세요. 이렇게. 여기도 위 방향으로. 그리고 여기도 위. 여기도 위. 이렇게. 4개를 다 위 방향으로 그려주시고 부하는 여기에 이렇게 그려주시면 됩니다. 부하. 그리고 전원은 요 두 다이오드 사이에 여기에 하나. 그리고 여기에 하나. 여기에 전원을 이렇게 해주시면 되겠다. 문제에서 이 전원은 어디에 연결하냐라고 했을 때 다이오드 중간에, 그쵸? 자, 맨 위 방향 여기와 여기는 뭐를 연결해야 돼요? 부하를 연결하는 거고요. 그림은 그대로 보니까 이 부분, 이 부분, 부하. 나머지 이 부분과 이 부분의 전원을 이렇게 즉 교류 전원을 연결하면 되겠더라. 답은 A와 D 해서 4번이 정답이 되겠습니다. 삼상직권 정류자 전동기에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것은 이 삼상직권 정류자 전동기다라고 하는 것은 고정자 권선과 전기자 권선을 전원에 대해서 직렬 접속하고 그 사이에 중간 변압기를 채용합니다. 여기에 있는 중간 변압기 같은 경우에는 전압을 조절함으로써 속도를 제어할 수 있죠. 더 자세히 보게 되면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는 전원 전압의 크기에 관계없이 정리에 알맞은 회전자 전압을 선택할 수 있고요. 그에 따라 전동기의 특성을 조절하며 경부하시, 이 직권 전동기 같은 경우에는 경부하시 위험 속도가 될 수 있습니다. 하지만 경부하시에도 이상 속도가 되는 것을 방지하고 또한 회전자 상수를 증가시킬 수 있는 그런 특징으로 중간 변압기를 사용을 하고 있습니다. 그럼 문제에서 보게 되면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하는 이유로 적당하지 않은 게 뭐냐라고 했을 때 속도 상승을 억제할 수 있다. 회전자 전압을 알맞은 값으로 설정할 수 있다. 그리고 변압기의 권수비를 조정함으로써 전동기 특성을 조절할 수 있겠죠. 이 중간 변압기를 사용한다라고 해서 누설 리액턴스를 감수할 수 있는 건 아니죠. 그러니까 변압기를 사용하게 되면 그만큼 누설 리액턴스는 더 증가를 하겠죠. 왜 변압기 자체에서 누설 자속이 발생하기 때문입니다. 그래서 2번이 옳지 않은 내용이 되겠습니다.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것은 삼상 유도 전동기에서 토크 T는 0.975 NS분의 P2라고 쓸 수 있고요. 그럼 이것을 이 P2에 관한 식으로 쓰면 P2는 0.975분의 1이 약 1.02에 거의 1과 같겠죠. 그죠? NST라고 쓸 수 있단 말이에요. 동기와트다라고 하는 것은 동기속도에서 동기와트 2차 입력을 토크로 표현하는 것을 우리는 동기와트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그래서 동기와트로 표시되는 게 뭐냐라고 했을 때는 얘와 얘잖아요. 그죠? 동기속도 하에서
2차 입력을 토크로 표시한 것이 동교하트다. 해서 답은 2번이 되겠습니다. 누설 변압기에 필요한 특성은 이 누설 변압기다라고 하는 것은 누설 자속을 이용해서 1차 측의 전원 전압이 일정하고 이때 부하가 변하더라도 2차 측의 전류가 일정한 전류를 공급하는 변압기를 우리는 누설 변압기다라고 얘기를 합니다. 이 누설 변압기는 주로 용접용 변압기로 많이 사용이 됩니다. 문제 보기에서 필요한 특성이 뭐냐라고 했을 때 누설 변압기는 정전류 공급하는 변압기다라고 했죠. 4번의 정전류 특성이 되겠습니다.